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한국 경제 종말이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우리는 어쩌면 25년 뒤에 번 돈의 60에서 70%를 세금으로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즉 1억을 벌었으면 6천에서 7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년 저성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즉 더 이상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 영상이 해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무려 조회수가 약 1000만 회를 불과 10일 만에 기록한 영상인데, 바로 한국은 끝났다라는 주제의 영상입니다. 쿠르츠게작트라는 채널에서 2390만 정도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다큐 채널인데, 전 세계 금융, 경제 전문가들이 계속 한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굉장히 쉽고 전문적으로 다룬 내용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내용이 굉장히 소름 돋습니다.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잔혹하게 들리겠지만 한국은 곧 모든 면에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 모든 분야에서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 내용뿐만 아니라 이 영상에 제가 이제 찾아놓은 데이터나 자료들 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 건 2060년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수십 년 동안 한국이 유례 없는 출산율 위기를 겪어왔는데, 2060년 정도가 되면 이 추세로 가게 되면 한국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냐? 맞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 한 분이 2명 정도의 자녀를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가 돼요. 근데 2023년을 기준으로 여성 1인당 0.72명, 서울은 0.55명 정도의 출산율을 기록을 했는데,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여성 중에 절반은 출산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절반이 1명 정도만 낳은 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출산율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100명 출산을 하던 게 36명, 36명이던 게 13명, 13명이던 게 5명, 이렇게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가 거듭할수록 인구 급감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번질 거고, 이렇게 2060년까지 가게 되면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사람 2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화 노인이라는 거죠. 거리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공허함만 가득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구 구조가 이런 식으로 붕괴되고 있는데, 붕괴되면서 한국에 벌어질 미래들, 참혹한 미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 최대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연금 기금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23년 현재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즉 노인의 40%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대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죠. 2025년에서 30년 정도 지나면, 즉 이제 2050년대 정도가 되면은 연금이 완전 고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유력하대요. 그래서 이 완전 고갈될 연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냐? 다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돈을 1000만 원을 벌면은 300만 원 세금 떼던 게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더 늘어날 거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최근 이제 정부의 정책을 보게 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 세금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이제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연금 고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거론되던 문제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세율도 높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난 내가 내기 싫은데 왜 도대체 이걸 내야 되냐? 어차피 낸다고 받을 수도 없고, 받는다고 해도 내가 낸 거에 비해서 손해되는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내가 알아서 재테크 잘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챗 GPT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런 수준으로 그대로 인구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 2050년, 25년 뺏기는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닙니다. 2025년 정도 되면 1억 벌게 되면 3천만 원 정도만 내 수준에 들어올 거다. 나머지는 다 소득세부터 연금에 건강보험, 4대 보험에 부가세로 다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 부가세도 원래 10%인데 뭐 15%, 20%로 높이고, 소득세로 높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다 높이게 되면 실제로 내가 1억을 벌었을 때 지금은 4천만 원 정도 세금 떼고 6천 정도가 남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3천만 원 정도만 남게 되는, 즉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2배 정도 늘어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년 뒤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세금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북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 조세 부담률이 2배 수준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북유럽급의 세금 구조가 25년 정도만 지나도 우리에게 현실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2025년에서 35년 뒤에는 가까운 가족이 거의 없고 청년층도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서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K-팝, 드라마, K-푸드 이렇게 문화를 알리던 젊은이들도 빠르게 증발하고 이게 국가의 쇠퇴를 만들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기술을 전수를 못 해가지고
가업을 있던 거를 막 중단하고 이제 사라져버리는 이런 오래된 음식점 내지는 뭔가 공장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도 명인들이 기술을 전수할 청년을 찾지 못해서 한국의 고유 문화, 전통, 기술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뭔가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결국은 출산율입니다.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서 이런 결과가 벌어졌는데, 만약에 기적적으로 출산율이 3배가 증가해서 이 자료에서 얘기를 하는 2.1명 여성 1명이 2명 정도의 자녀를 낳아주는, 그래서 인구 구조가 유지가 되는 이런 시대가 다시 만들어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부양비가 1.5명에 불과돼요. 이 부양비라는 거는 노인 1명을 몇 명이서 부양을 할 수 있는가, 이 청년 노동 가능 인구가 몇 명이 노인 1명을 이제 부양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건데 3, 4명 정도는 돼야지 이 부양비가 안정적인데 지금 1.5명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출산율이 늘어나게 되더라도, 즉 출산율이 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까지 이미 이르렀다는 겁니다. 즉 출산율이 미친 듯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 상황이 매끄럽게 해결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또는 아주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야만 국가가 다시 정상화의 궤도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100년 전에도 이렇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미국도 저출산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미국 대공황 때예요. 1920년대에서 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에 인구 증가율이 0.5%를 기록합니다. 평균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1에서 2%대 정도는 됐었어요. 그러니까 2%대 정도는 굉장히 유지를 해줬었는데 그 인구 증가율이 무려 0.5%, 즉 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 단계까지 접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미국 대공황 때는 주식, 집값, 물가 모든 게 다 미친 듯이 상승하던 시기예요. 자산 버블 때문에. 지금도 미국 대공황 이래로 가장 주가랑 집값 같은 것들이 비싼 상태입니다. 이거는 데이터로 검증해드린 내용들을 제가 이미 다 영상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산시장 버블, 주가 버블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즉 주가가 버블이 생기게 되고 집값이나 물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이런 시국이 되고, 이런 버블이 붕괴되고 대공황이 터져서 경제가 박살이 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식이랑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출산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경제 붕괴가 오기 전에는 출산율이 줄어들어요. 왜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결혼할 엄두도 안 나고,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남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엄두도 안 나고 애 낳을 엄두도 안 나죠. 근데 경제가 붕괴가 돼가지고 이제 집값도 붕괴되고 물가도 다 안정되고 하게 되면 오히려 애를 낳을 생각이라도 하게 되는 이런 단계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경제 대공황, 지금 다가오고 있는 제2의 IMF가 희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경제 대공황은 우리에게 정말 나쁜 악재일 수 있는데 2025년, 6년 이렇게 해서 경제의 제2의 IMF가 시작된다고 하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일 수 있지만 그 고통의 시기 끝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핑크빛 미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개월째 마이너스, 역대 최장기 불황에 빠진 숙박과 음식점, 전례 없는 수준의 경제 불황이라고들 다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지금 미국이 무너지게 된다. 지금 미국 경제가 트럼프 관세 이슈를 트리거로 해서 무너지던 경제가 본격적으로 빡 한 번에 이제 붕괴될 수 있는 리스크에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2차 붕괴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미국이 무너지게 된다. 미국은 1차 붕괴지만 우리나라는 한 번 이미 고꾸라졌었는데 조금 소생하려고 하다 한 번에 다시 붕괴되는 이런 2차 붕괴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오히려 새로운 씨앗을 심어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게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출산율이 낮아진대요. 집값이 올라가면 출산율이 낮아진대요. 즉 뭐예요? 집값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집값이 많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애를 안 낳죠.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적인 연구를 보더라도 영국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출산율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집을 갖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애를 낳냐 안 낳냐 이게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부부들의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OECD 회원국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주택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집값이 비싸지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요. 왜? 결혼하면은 내가 살 터전이 필요한데 그 터전의 값이 너무 비싸요.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이래도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애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집값 좀 잡혀가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
굉장히 집값 비싼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당의 판교백화점 앞에 아파트 한 채가 30억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으로는 전혀 살 수 없을 정도의 집값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제가 호황이 돼서 물가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게 되면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출산율, 애를 안 낳게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애를 낳을 엄두를 못 내요. 근데 반대로 경제 위기나 붕괴는 우리 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특히 빚이 많은 사람이나 대비되지 못한 사람들, 현금 말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붕괴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가나 자산 가격들이 폭락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집값이 안정화되게 되겠죠. 10억짜리 집이 5억이 되고 3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집값이 다시 저렴해지고 물가도 저렴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시작이 만들어지고 출산율이 개선이 돼요.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 수준이고 최악이라서 그렇지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나 경제 선진국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어요. 동시에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동시에 저출산 시대를 전 세계 공통적으로 겪고 있거든요. 유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심각한 거지 우리나라만 심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거예요. 저출산이. 왜 그러냐? 집값이 다 올랐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경제 버블이 심각했으니까.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몸이 나으려고 열도 나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을 때 열 나고 아픈 이유 뭐예요? 우리 몸에서 이 세균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이러스를. 그런 것처럼 경제도 다시 재성장하려면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제 대공황이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해율, 문맹이 거의 없고 K-팝, 뷰티, 영화, 게임, 엔터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세계 탑급 수준의 조선업 경쟁력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치안을 갖고 있는 데다가 GDP 대비 R&D 비율이 전 세계 1위 수준에 있어서 연구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기술 집약형 산업, 즉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하이 퀄리티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5G 인프라, 통신, 그다음에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암울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다시 재도약해서 다시 세계를 빛낼 수 있는 이런 국가로 재도약하는 거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암울한 미래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세계 지도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코딱지만한 나라예요.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전 세계에 엔터를 수출하고 화장품을 수출하고 뷰티 수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배를 팔고 차를 팔고 있어요. 단군 이래 4,300년이 지났고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한반도에 들어왔지만 우리나라는 결국 어느 정도의 전통성을 확실히 지켜냈고 우리만의 고유 문화를 만들어냈죠.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보세요. 일제강점기부터 해서 굉장히 비참한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겨냈고 우리가 오늘날 세계 GDP 탑10 안에 드는 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 중에 하나로 도약을 했습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인적 자원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땅 파서 금 나오고 석유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적 자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바보 같은 사람들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외국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금붕어 수준인 것 같은 느낌을 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결국 세상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큰 자원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건 없어도 사람의 이 인적 자원 하나만큼은 최상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엎질러진 물, 어차피 초저출산 시대로 이제 벌어진 일, 남 탓 없이 다시 노력해서 우리가 한국을 살려보자.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어렵게 고생하시고 본인들의 인생을 바쳐서 어렵게 만들어낸 오늘날 한국인데 우리가 이걸 노력하지 않고 그냥 뭐 정부 탓만 하고 남 탓만 하면서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거냐?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켜보는 것 자체가 우리 조상님들한테 불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우리가 현명한 금융 소비자가 되고 현명한 투자자가 돼서 우리가 외화벌이도 다시 열심히 하고 투자를 통해서 전 세계 자산에 투자를 해서 외화도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 이제 국부를 더 열심히 늘려나가고 우리나라 경제가 1, 2 좋아질 게 2, 3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